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. 7월 14일 수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. 오늘은 연 이틀 동안 계속해서 3대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 오늘은 조금씩 다 하락을 했습니다.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어요.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합니다. 이것이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어요. 근데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, 당연히 인플레 올 것입니다. 그것은 누구든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. 다우가 0.31% 하락하고 나스닥이 0.38% 하락, S&P 500이 0.35% 하락했습니다. 그러면 다 0.3%죠. 나스닥이 조금 더 하락하고 대신 나스닥 100은 가장 적게 하락했습니다. 0.02%. 장 중간 시간쯤부터 마감 시간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폭이 점점 커졌어요. QQQ는 전날과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. 주가가. 또 S&P 500 0.35 하락했죠. VOO SPY 0.34% 하락했습니다. 그 다음에 FNGS가 플러스예요. 다른 것들은 다들 조금씩 마이너스인데 팡 플러스 FNGS가 0.34% 상승을 하고 중국주들이 많이 올랐어요. 요즘에 힘들었거든요. 중국주들이. 그런데 특히 알리바바, 바이두를 비롯해서 팡 플러스 내에 들어있는 종목들 아닙니까? 이거 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주들, 기술주들이 급등을 한 상태예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55% 하락을 했습니다. 똑같이 SOXQ 0.54% 하락했어요. 지난달에 상장 후 현재까지 2.8% 상승한 상태입니다. 한 달에 꾸준히 1%만 상승해도 괜찮은 안정적인 주식이에요. SOXX 0.4% 하락을 하고 올해 들어서는 18.7%, 약 19% SOXX 상승한 상태입니다. 또 똑같이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많은 분들 함께 투자하고 계시죠. 4월 9일 날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러면 5, 6, 7 이제 3개월 지났습니다.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 1280원. 그러면 계산하기가 쉬워요. ETF는 만원에 시작하니까 1280원 금액만 보면 금방 알죠? 2.8% 상승. 그런데 5월 13일 날이 가장 저점이었어요.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도 똑같이 5월 13일이 가장 저점이었어요.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더 떨어졌죠. 8,715원이었어요. 그때 대비하면 18% 상승을 했습니다. 또 미국 테크 탑10도 5월 13일 날 저점이었는데 그때는 9,000원대였죠. 그래도 19% 그때에 비해서는 상승했어요. 미국 테크 탑10이 현재 가격이 11,290원. 그러면 금액만 보면 12.95, 13% 상승했죠. 미국 테크 탑10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10몇 %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일 것입니다.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는 뭐 너무 많이 올랐죠. 17,240원. 그러면 만원에서 7,240원 올랐으니까 72.4% 오른 거 아닙니까? 저점을 보니까 3월 24일 그날이 만원 이하까지 9,960원까지인가? 그때 매수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정말 제대로 타이밍 잡아줘? 쉽지가 않은데 가장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. 그날이 종가가 1055원이었어요. 3월달이니까 5, 6, 7 아직 3개월 안 됐죠. 그때에 비하면 최저가 저점 대비 71.5% 상승한 상태예요. 오늘 전기차주들이 좀 떨어졌습니다. 니오 3% 하락을 하고 테슬라는 2.5% 하락을 했습니다. 팡플러스 종목들 중에서는 눈에 띄는 것이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 1등, 2등 주 아닙니까? 둘 다 조금씩 올랐어요. 애플이 0.8%, 마이크로소프트가 1.32%, 둘 다 상승을 하고 중국주 알리바바 2%, 바이두가 2.33% 많이 올라서
팡플러스 FNGS가 0.34%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. 먼저 언제 댓글 보니까 미국에 사신다고 하고, 팡플러스에 해당하는 미국에 있는 종목이 FNGU 아닙니까? 하고 글을 본 것 같은데, FNGU는 레버리지예요. FNGS가 국내에 있는 팡플러스와 같은 것입니다. FNGS, FNGU는 그거의 3배 레버리지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필라델피아 반도체주에서는 마이크로칩이 1.55%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. 마이크론이 1.4% 하락하고, 그런데 TSMC가 요즘 슬금슬금 올라서 벌써 124달러예요. 오늘은 1.04% 상승을 했습니다. S&P 500 지수가 연말 전망치가 4,400에서 4,500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뉴스가 나와 있네요. 내년 6월까지는 전망치는 4,650이라고 합니다. 요번에 오늘 떨어진 이유는 가장 큰 이슈가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. 6월 CPI가 5월달 지난달보다는 0.9% 상승했어요.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.4%, 약 5% 예상을 했는데 0.4%가 상승을 더했어요. 전년 대비 5.4% 상승을 했다는 것은 2008년 8월 그때도 5.4%가 상승했던 달이었거든요. 그때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5월에는 그 전월 대비해서 0.6% 상승을 하고 전년 대비해서는 5% 올랐거든요. 2008년도면은 그때가 언젠가면 미국 금융위기 때입니다. 6월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처럼 중고차 가격이 주도했어요. 지난달에도 뉴스에 그렇게 나왔거든요.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. 그 물가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중고차 가격입니다. 우리나라는 이것이 물가 상승에 크게 반영이 안 돼요. 미국은 알고 계시지만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차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? 집집마다 식구별로 차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고, 또 대중교통은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죠.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놀래잖아요. 뭐 환승장치 같은 게 너무나 잘 돼 있다고. 또 지하철도 얼마나 이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연결이 잘 돼 있습니까?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대중교통보다는 각자 마이카의 나라이기 때문에 중고차들 가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물가 상승에. 요번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이 거의 중고차 가격이 약 3분의 1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. 중고차와 트럭의 가격 전달보다 10.5% 올랐어요. 또 전년 대비해서는요 45%나 급등을 했어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1,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가 1,450만 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러니까 1년 전에 비해서 10% 20%가 아니라 무려 45%나 급등을 했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금리 인상되는 거 아니냐, 뭐 또 테이퍼링 빨리 오는 것 아니냐, 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떨어져도 막 1%씩 떨어진 건 아니고 0.3%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. 나스닥 100에는 크게 영향을 안 갈 것 같고, 지금 0.3%대 하락했으니까 아마 비슷하게 갈 것 같고, 또 팡플러스주는 0.34% 오히려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. 이 정도로만 오늘 모닝 브리핑 마감합니다. 감사합니다.